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선우와 진우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 집안이었으나 살림은 몹시 가난했지요. 게다가 일찍이 부모를 여의어 두 형제는 의지할 데 없이 서로를 부축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여 형인 진우는 과거 합격을 목표로 낮밤 가리지 않고 공부하였습니다. 드디어 과거를 보러 가시는군요. 그간 학문을 닦으신 공이 크니 반드시 급제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다, 아우야. 내가 꼭 성공하여 돌아오마. 형 진우는 한양에 올라 과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합격하여 꽃가마를 타고 돌아왔지요. 아우인 선우는 마치 자기 일인 양 기뻐하며 크게 축하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을 벗어나 기와집으로 옮겨 살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형제를 새삼 부러워했습니다. 진우는 비로소 진사가 되어 고을의 이름이 드높았으며 집안의 위세도 한층 빛나게 되었습니다. 선우도 그런 형님에게 안 부끄럽게 과거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허나 불행히도 선우는 학문에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과거를 보았으나 매번 낙방하기 일쑤였지요. 결국 선우는 크게 의기가 꺾여 침울하게 방구석에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형님은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떨치셨건만 저는 그저 낙방 신세이옵니다. 아우야, 벼슬이 뭐가 중하느냐.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사는 것이 곧 진정한 선비다. 사사로운 이익과 영화에 연연하지 말거라. 글을 읽는 까닭은 벼슬이 아니라 도리를 밝히고 사람됨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진우는 늘 아우를 다독였으나 선우의 마음에는 자책과 허망함이 짙은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무렵 형 진우가 마침내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색시는 송미라 하였는데 그 용모가 고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품격과 교양 또한 남달랐습니다. 홀레날 집안은 붉은 비단과 꽃으로 장식되어 마을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어 구경하였지요. 북과 피리가 울려 퍼지고 친척과 이웃들이 모여들어 술잔을 기울이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형의 혼례를 누구보다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고생만 하셨던 형님이 드디어 알맞은 배필을 찾으셨구나 하고 기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시기심이 일렁였습니다. 가난과 고생을 함께 겪어온 형이 마침내 기와집에 색시를 들였으니 기쁨과 더불어 자신과의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뒤로는 세 사람이 한 집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화목하기 그지없어 집안은 나날이 환하였지요. 아침이면 송미가 정갈이 밥상을 차리고 진우는 웃으며 글을 읽었으며 선우 또한 형수의 살뜰한 보살핌을 느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허나 시간이 조금 흐르자 선우는 형수 송미의 태도에서 묘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송미는 대단히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인이었으나 어쩐지 속내를 헤아릴 수 없는 구석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녀의 웃음에는 은근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눈빛은 종종 알 수 없는 곳을 향하는 듯했습니다. 더구나 이상한 일은 그 뒤부터였습니다. 진우가 바깥일로 집을 비우기만 하면 송미가 은근히 선우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차를 끓여내오며 살갑게 말을 건넸고 때로는 책상 곁에 앉아 시와 글을 묻는 척하였습니다. 선우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속으로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송미가 선우의 방을 찾았습니다. 형수님,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형님도 침소에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도련님이 밤 늦게까지 공부하셔서 차마 모른 척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고단하실 텐데 여기 야식을 좀 준비하였습니다. 술 한 잔 기울이며 마음을 달래시지요. 송미가 술상을 차려 촛불 옆에 놓았습니다. 향긋한 수량과 따끈한 안주가 방 안 가득 퍼지자 선우의 가슴은 알 수 없는 요동을 쳤습니다.
송미는 이윽고 선우 곁으로 천천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가느다란 손이 그의 팔소매를 스치더니 이내 술잔을 직접 들어 선우의 입술 가까이 내밀었습니다. 학문도 좋으나 사람이 어찌 정없이 살아가겠습니까? 이 밤만은 책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누셔요.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꽃이 번득였습니다. 송미는 살짝 몸을 기울여 선우와 얼굴을 맞댈 듯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선우는 크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송미의 팔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형수를 어찌 이렇듯 대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형님을 욕보이는 짓이며 제 양심에도 돌을 얻는 일입니다. 송미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곧 태연히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도련님은 참으로 고지식하시군요. 세상 사람은 얽히고 설키는 법, 뭘 그리 유난을 떠시는지요? 그 말끝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태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 잘못된 일인데도 아름다운 송미의 미모와 달콤한 속삭임이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고생하시는 듯하여 손수 대접해드리려 했는데 이러시니 흥이 깨지네요. 부디 너무 늦게까지 책상에 불을 밝히지 마시고 몸을 아끼시길 바라옵니다. 송미는 그렇게 말하며 술상을 가볍게 정리하더니 촛불 아래서 빙긋 미소를 띄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태연한 발걸음으로 안방을 나섰습니다. 선우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잔에 남은 수량은 은근히 코끝을 스쳤고 방금 전 형수의 눈빛은 여전히 가슴속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움켜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어찌 이리도 마음이 흔들리단 말인가. 나는 형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 그 밤 선우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수 송미의 교태로운 눈빛과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도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 이후 송미는 더 이상 선우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진우를 더욱 정성껏 모시고 내외간의 정 또한 화목하게 꾸려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부부를 두고 인고 같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선우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신혼 초기였는데다 낯선 집안살이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스스로 위안하며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선우가 서책을 펼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큰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놀라 마루로 나서니 형과 형수가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분명히 들리지 않았으나 끝내 진우가 크게 소리치자 송미가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일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진우와 송미 사이는 알게 모르게 냉랭해졌고 진우는 바깥일에 점점 더 매달리며 집에 머무는 날이 적어졌습니다. 선우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송미가 조용히 선우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도련님, 방 안에만 계시니 답답하시지요. 달빛이 그윽한데 잠시 산책이나 함께 하시지요. 선우는 뜻밖의 청에 당혹스러웠습니다. 허나 송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어려 있었고 결국 선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기와집 뒷마당을 나서 고요한 밤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풀벌레 소리만 고요히 울려 퍼지고 발걸음 소리조차 어색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선우는 가슴이 답답하여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형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며칠 전 두 분이 다투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송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도련님은 형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저의 스승이자 제게 가장 큰 버팀목이십니다. 저는 형님을 존경해
맞지 않습니다. 송미는 그 말을 듣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렵사리 입을 열었지요. 사실은 형님께서 도련님을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세월만 허비하니 괜히 밥만 축낸다 하셨지요. 제가 그리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 만류했더니 형님이 저를 꾸짖으며 물으셨습니다. 어찌 네가 그리도 아우를 두둔하느냐? 설마 아우와 눈이라도 맞았단 말이냐? 하고 형님이 정말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그 순간 선우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송미의 떨리는 목소리와 울적한 눈빛이 밤달빛에 아련히 비쳐 더욱 애달프게 보였던 까닭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의 길을 의심하였사옵니다. 헌데 그날따라 눈빛이 싸늘하게 식은 것이 결코 허투루한 말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나 동생을 아끼도 사랑하였던 분인데 어찌 갑자기 그리 하루아침에 바뀌었는지 저에게는 그 어떤 내색도 하지 않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후로도 어째서 남편이 그런 말을 하였는지 고민하였어요. 어쩌면 동생의 자립심을 길러주고 싶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요. 설령 그렇다 해도 너무 냉정한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형의 온화한 얼굴과 방금 들은 송미의 말이 뒤엉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형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까? 송미는 선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도련님께서 믿기 어려우시거든 직접 형님께 여쭈어 보시지요. 저는 그저 두 분 형제가 헛갈림 없이 서로를 믿어주셨으면 할 따름입니다. 송미는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달빛은 차갑게 길을 비추고 선우의 마음에는 의심과 혼란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와 송미의 부부 사이는 눈에 띄게 서먹해졌습니다. 마당에 함께 서 있어도 서로 눈길을 잘 주지 않았고 식사 자리에 앉아도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선우 또한 괜히 눈치가 보여 형과 마주 앉아도 예전처럼 웃으며 대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는 나날이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선우는 그날 밤 이후로 술을 자주 찾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도 글귀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속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저 밥만 축내는 무능한 아우라고 자책하며 한없이 자신을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잊고자 술잔을 기울이며 밤을 지새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송미가 조용히 선우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술을 켜는 선우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도련님, 어찌 그리 매일 술을 드십니까? 공부하셔야 할 분이 이러다 몸만 상하겠지요. 제 신세가 한심하여 그렇습니다. 형님께 짐만 되는 몸이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도련님은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셔요. 그랜 남보다 더디 배울 수 있어도 도덕과 정성은 누구보다 깊으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옵니다. 송미가 다정하게 위로하며 부드럽게 선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술로 몸이 후끈하게 달아오른 상태인데도 짜릿한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술도 얼큰하게 올랐겠다. 아리따운 송미가 교태로운 목소리로 귀에 속삭이니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해졌지요. 술은 좀 줄이셔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런 광경을 남편에게 들키면 화만 돋굴 테니까요. 송미는 그 말과 함께 일어나 조심스레 술상을 정리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고 발걸음 소리는 나지막이 멀어져 갔습니다. 홀로 남은 선우는 술잔을 움켜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남은 온기와 귓가에 맴도는 속삭임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형수의 말과 손길이 이토록 마음을 흔들다니. 그 밤 선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송미의 얼굴과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길이 일렁였던 까닭이지요. 그날 이후 송미는 틈만 나면 선우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다정한 말로 마음을 흔들었고, 때로는 은근한 손길로 마음을 시험하였습니다. 선우는 처음엔 불안했으나 차츰 그 유혹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선우는 송미의 말대로 형에게 직접 물어서 진위를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허나 만약 정말로 형의 입에서 정말로 자신을 짐덩이로 여긴다는 말이 나오면 그 순간 자신은 정말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선우는 끝내 묻지 못했고 의심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송미가 술을 따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서 저와 도련님만 외로운 듯합니다. 남편은 날로 차갑고 저희들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사옵니다. 선우는 술 기운에 얼굴을 붉히며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곧 억눌렀던 속내가 새어나왔습니다. 본디 형님은 저의 버팀목이셨지요. 허나 요즘은 저를 짐처럼 여기시는 것 같아 원통합니다. 저 또한 이해가 됩니다. 하나뿐인 동생을 내치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무너졌으니 말입니다. 도련님은 너무 착하셔서 미움조차 스스로 감추려 하시는 듯합니다. 송미의 목소리는 다정했으나 그 눈빛은 은근히 선우의 속마음을 떠보는 듯했습니다. 선우는 가슴이 먹먹해져 술잔을 거듭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존경과 사랑은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를 원망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송미는 조용히 선우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마음을 억누르지 마세요. 세상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도 실망을 주는 법이지요. 그 한마디에 선우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형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점차 사라지고 깊은 미움이 서서히 가슴에 뿌리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진우의 몸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잦아들었고 얼굴빛은 누렇게 시들어갔습니다. 집안의 불길한 기운이 감돌자 선우는 겉으로는 걱정스레 형의 곁을 지켰으나 속으로는 씁쓸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늘이 공평하시구나. 하나뿐인 아우를 무시하고 내치려 하였으니 이 또한 천벌이 아니겠는가. 며칠 뒤 진우가 선우를 불러들였습니다. 병세가 깊어진 탓에 그는 이부자리에 몸을 기댄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기침이 잦아 숨결조차 거칠었습니다. 아우야, 가까이 오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선우는 문간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못해 다가와 형 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송미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형이 자신을 짐이라 여겼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얼음처럼 남아있었던 까닭입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을 내밀며 애써 말을 이었습니다. 아우야, 네가 나와 함께 있어 주원을 고맙다. 내가 미쳐다 헤아리지 못한 일이 많았구나. 허나 사람은 그 말끝을 잇기도 전에 기침이 거칠게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으나 여전히 무엇인가 전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우는 그 말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냉랭한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됐습니다. 형님은 잠이나 더 편히 주무시죠. 그렇게 말을 남기고는 등을 돌려 방을 나섰습니다. 진우는 힘없는 목소리로 애타게 동생을 불렀습니다. 허나 선우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형제 사이에는 차가운 벽만이 점점 더 두터워져 갔습니다. 진우의 병세는 날로 깊어갔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받아도 뚜렷한 차도가 없었고 약을 써도 잠시 나아지는 듯하다가 이내 기침이 더 심해졌습니다. 창백한 얼굴은 점점 누렇게 시들어갔고
걸음을 옮기는 일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선우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형을 미워하고 원망하던 날들이 떠오를수록 눈앞에서 시름시름 앓는 형의 모습은 그에게 커다란 짐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삐뚤어진 마음이 혹여 재앙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가슴 깊숙이 응어리져 내려앉았던 까닭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우는 우연히 송미가 형의 수라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어가는 약재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송미는 조심스럽게 작은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 수라 그릇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은 은밀하고 재빠르며 눈빛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선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지켜보다가 발자국 소리를 내자 송미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어찌 이리 조용히 들어오셨습니까? 형수님, 지금 무얼 넣으신 겁니까? 그녀는 태연히 웃으며 손에 쥔 약재를 들어 보였습니다. 형님의 기운을 북돋우려 의원의 처방대로 보약을 다려드리는 중이옵니다. 병세가 깊으니 더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없지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길은 여전히 수라 그릇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송미의 얼굴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허나 선우의 가슴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웃음이 촛불처럼 흔들리며 알 수 없는 어둠을 가리고 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진우의 병세는 날로 기울어 이제는 몸을 가누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동생을 불렀습니다. 이부자리에 누운 그의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눈빛은 여전히 애틋했습니다. 아우야, 네가 장차 어찌 살아가든 늘 바른 길을 잃지 말거라. 부모님께서 남기신 집안도 지켜야 하고 내 삶 또한 내 몫이니 흔들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는 말을 잇다가 거친 기침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진우의 시선은 끝내 선우에게 머물렀습니다. 형의 마음은 아픈 몸으로도 여전히 동생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우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 그 애틋한 말을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송미의 말이 이미 그의 가슴 속 깊이 뿌리내렸기에 형의 당부조차 위선처럼 들렸던 까닭입니다. 그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냉랭한 기운으로 방을 나섰습니다. 아우야, 잠시만 내 말 좀 더 들어주거라. 허나 선우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형의 메마른 기침 소리와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얼마 뒤 진우의 병세는 한층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의원이 다시 들러 진맥을 짚었으나 깊은 한숨만 내쉴 뿐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쓸 약이 없습니다. 기운이 이미 다하여 장차 어찌 되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의원은 무겁게 자리를 떴습니다.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고요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복도를 서성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은 흐릿하게 기와지붕에 비치고 바람이 스산히 스며들어 어둠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송미의 방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낮고 은밀한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낯선 사내의 굽실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시키신 대로 의원 처방에 섞어드렸습니다. 허나 놈의 기력이 생각보다 질겨 아직 버티고 계시옵니다. 송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리석은 거사,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냐? 약재는 모두 빠짐없이 섞었느냐? 괜히 손을 더럽혀놓고 이를 그르칠 작정이더냐? 사내는 다급히 머리를 조아리듯 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 말씀하신 대로 한치 어긋남 없이 하였습니다. 다만 혹여 수상히 여기는 눈이 있을까 염려스러워
조금 약을 덜어 싸웁니다. 더럽다고? 내 놈이 그리 겁쟁이라면 애초에 내 앞에 서지도 말았어야 했다.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다시 일을 허술히하려 드는구나. 용서하옵소서 마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쓰러지실 것이옵니다. 송미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그러나 곧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런 일 내가 처음 하는 줄 아느냐. 예전에도 몇 번이나 해왔으되 들킨 적이 없었다. 남자란 놈들은 어리석어 병이 들어 죽은 줄만 알지.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될 터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송미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리 되면 이 집안 재산은 모조리 내 손에 들어온다. 내 놈도 약속한 대로 은혜를 입을 터이니 입 다물고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하거라. 허나 다시 한번 허술히 했다간 이번엔 네 목숨이 먼저 꺾일 줄 알라. 사내는 벌벌 떨며 거듭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예,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으나 송미 앞에서는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선우는 그 모든 말을 숨죽여 들으며 피가 얼어붙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다정했던 웃음, 위로하던 손길, 속삭이던 말 한마디가 모두 거짓이었음이 그 순간 뼈저리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형의 병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송미가 은밀히 꾸민 독살의 결과였으며 그 목적은 집안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탐욕이었습니다. 선우의 다리가 후들거려 더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며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가슴은 벼락을 맞은 듯 요동쳤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선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형에 대한 원망은 모두 헛된 것이었고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송미야말로 집안을 무너뜨리려는 요망한 자였으며 자신은 그 꾀에 휘말려 형을 원망한 어리석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선우는 치를 떨며 몸서리쳤습니다. 회한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와 도무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복도의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송미의 낮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처럼 맴도는 듯했습니다. 송미의 방 앞에서 모든 대화를 엿들은 선우는 충격에 휩싸인 채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더 머뭇거릴 겨를도 없이 곧장 형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병색이 짙은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자 힘겹게 눈을 뜨고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늦은 밤중에 웬일이냐?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일을 쏟아냈습니다. 송미와 낯선 사내의 대화, 독사를 위해 약재를 섞어온 정황, 그리고 집안을 통째로 차지하려는 음모까지 한치도 숨김없이 전했습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놀라 눈을 크게 뜨더니 곧 고개를 저으며 믿기 어려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내가 그런 짓을? 허나 선우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형수의 손길도 그 사내의 굽실거림도 모두 제 귀와 눈이 틀림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우는 한동안 말없이 누워있다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간수하던 송미의 함을 열어 확인하였습니다. 안에는 의원의 처방과는 다른 수상한 약재가 섞여 있었고 외부와 내통한 흔적이 담긴 쪽지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진우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동안 내가 어찌 그 거짓된 꾀에 속아 너를 원망하게 만들었단 말이냐. 그제야 형제 사이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송미가 늘 선우에게 속삭였던 말과는 전혀 달리 그날 밤의 다툼은 다른 까닭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실상은 송미가 선우를 내쫓으라며 독하게 말하자 진우가 크게 화를 내며 그 잔혹한 처사를 꾸짖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송미는 동생을 먼저 집 밖으로 몰아내어 자신의 사악한 독살 계략을 방해받지 않고 진행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아우야, 네 마음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더 굳게 막아섰어야 했는데 그간 너를 괴롭힌 건 모두 송미의 흉계였구나. 선우는 형의 손을 움켜쥐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형을 미워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순간 병석 앞에 흐릿하던 촛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더욱 불안이 타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 남은 건 송미의 간악한 꾀를 끝내 꺾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진실을 깨달은 선우는 곧장 형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창백하고 숨결은 가늘었으나 아직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선우는 밤새 엿들은 송미의 흉계를 빠짐없이 전하며 형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형님, 더는 속으시면 아니 됩니다. 송미가 내오는 음식이며 약재는 모두 의심스러우니 한 모금도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살피고 지킬 터이니 형님께서는 제 말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선우는 송미가 마련해둔 약그릇을 거두어 감추고 혹여 다시 독이 섞여 들어올 길을 철저히 막아두었습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우야, 네가 지금 하는 말이 참이란 말이냐? 그토록 믿었던 색시가 차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선우는 두 손을 움켜쥔 채 굳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였습니다. 형님께서 제 말을 의심하신다 해도 저는 기필코 형님의 목숨을 지켜내고야 말 것입니다. 진우는 동생의 간절한 눈빛과 정황을 보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고통과 배신의 그늘이 어렸으나 동시에 동생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선우는 곧장 마을로 내려가 송미의 행적을 수소문했습니다. 장터의 노인네와 사내들이 송미의 이름을 듣자 하나같이 얼굴빛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들었수다. 멀쩡하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들었소. 집안 사람들까지 뿔뿔이 흩어졌다 하더만. 그때 짐을 잔뜩 맨 장돌뱅이가 옆에서 끼어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미라는 여인네의 소문이라면 나도 잘 알지. 내가 장사길에 다니며 보니 벌써 두세 고을에서 같은 짓을 해왔다더군. 혼례를 하고 들어앉아선 남정네 정신을 홀려 재산을 모조리 빼앗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노인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이어질수록 송미의 사악한 행적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집안은 멸문에 이르렀고 또 어떤 집안은 가장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다는 소문까지 파다했습니다. 그 모든 이면에 송미의 교활한 손길이 있었다는 증언이 조심스레 흘러나왔습니다. 관아에 들어선 선우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곧장 아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쌓인 분노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포졸 나으리,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 형이 갑자기 병을 얻어 몸져 누우셨는데 그 원인이 분명 형수인 송미에게 있사옵니다. 포졸은 고개를 들어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당최 무슨 소리더냐?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게냐? 선우는 더욱 다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형님의 수라에 알 수 없는 약재를 타는 모습을, 그리고 장터에서 들은 여러 증언도 모두 그 여인이 수상쩍다 하였습니다. 어떤 집안은 그 여인 때문에 가산을 탕진했고 어떤 집안은 가장이 홀려 병들어 죽었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선우는 한 걸음 다가서며 두 손을 모아 간청했습니다. 나으리, 제 형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형수는 결코 평범한 여인이 아니오니 관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포졸은 잠시 말없이 선우의 얼굴을 살펴보다가 곧 안쪽으로 들어가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포졸이 낡은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현상수배가 걸린 용모팍이었지요. 용모팍이 속 여인은 곱게 빗어올린 머리와 도도한 눈빛이 어딘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네가 말하는 여인이더냐? 본명은 송미가 아니고 현아라 기록되어 있다. 이미 지명수배가 내려져 여러 고을을 전전하며 남정을 꿰어 집안을 무너뜨린 자라 적혀 있구나. 선우는 그림을 들여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매며 웃음이며 분명 송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본 그 여자입니다. 그의 대답에 포졸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윽고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가 상관에게 보고하자 잠시 뒤 관가 안쪽에서 명이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은 횃불과 포승줄을 챙기며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출동을 준비했습니다. 이윽고 무리를 지어 일어선 그들은 선우와 함께 기와집을 향했습니다. 포졸들과 함께 들이닥친 선우는 숨을 죽이며 형의 방 앞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끓는 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짙은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송미가 작은 솥에 검붉은 약재를 넣어 휘젓고 있었습니다. 이년 무엇을 꾸미는 것이냐? 송미는 놀란 얼굴로 솥을 감추려 했으나 이미 손에는 짙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그저 남편을 위해 보약을 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도련님, 형님 위하여 제가 얼마나 애써왔는지 모르십니까? 선우는 치를 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수, 더는 거짓으로 꾸밀 수 없습니다. 관아의 장부에도 장터의 증언에도 모두 당신의 죄상이 드러나 있소. 포졸 하나가 솥을 뒤엎자 뿌연 연기와 함께 섬뜩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곁에 있던 의원이 고개를 저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보약이 아니라 극약이오. 먹는 즉시 간과 위를 타들어가게 하는 독이라네. 송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으나 곧 입술을 깨물고 눈을 부릅뜨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이다. 모두 꾸민 모함이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리 몰아세우느냐. 너희 모두 언젠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녀는 포졸들에게 팔이 붙잡혀 끌려가면서도 발버둥치며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미모 하나로 살아온 내가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냐? 너희 사내들이 탐욕에 눈멀어 나를 따랐을 뿐인데 어찌 나를 죄인으로 삼는단 말이냐? 포졸들이 거칠게 포승줄을 묶자 송미는 끝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한때의 고운 자태와는 전혀 다른 서늘하고 요망한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송미가 포졸들에게 붙잡혀 발버둥치며 끝끝내 저주를 퍼붓자 선우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치를 떨며 앞으로 나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사내들의 마음을 꿰어 가산을 빼앗고 마침내 형님의 목숨까지 노리다니. 그 간악한 신보가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그 일갈에 송미는 얼굴빛이 굳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차마 대꾸하지 못한 채 이를 악물고 눈을 치켜뜨더니 끝내 고개를 돌려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포졸들이 거칠게 팔을 잡아 끌자 송미는 질질 끌려가며 더는 몸부림조차 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송미의 요망한 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관가로 끌려간 송미의 죄상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여러 고을에서 저지른 범행이 드러나자 관원은 더는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하며 큰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송미의 악행은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송미가 관가에 끌려간 뒤 진우는 의원의 손길을 받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몸속을 좀먹던 독은 차츰 사라지고 기운을 잃었던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괴롭히던 기침도 크게 줄어들자 집안에는 오랜만에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며칠의 요양 끝에 진우는 가까스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마루 위에 나란히 앉은 두 형제의 얼굴에는 그간의 고생과 회한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형님을 원망한 제 마음이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사특한 꾀에 눈이 가려 정작 형님의 진심을 보지 못하였으니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선우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우의 손을 굳게 잡고 오히려 다정한 눈빛으로 위로했습니다. 아우야, 피를 나눈 형제의 정은 천금보다 귀한 법.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정이 어찌 쉽게 끊어지겠느냐. 오늘 일을 거울 삼아 우리 마음을 더 굳게 다지자꾸나. 두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비로소 오래 드리워졌던 불신의 그림자를 거두었습니다. 집안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후 선우는 지난날의 일을 거울 삼았습니다. 꽤 흔들리고 의심에 휘둘리던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책상 앞을 지켰습니다. 등불을 낮게 걸고 한 줄씩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예전엔 글자만 좇았습니다. 이제는 뜻을 더듬었습니다. 문장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어느 일을 겨냥한 말인지, 그 말이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헤아렸습니다. 주석을 옮겨 적고 여백에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하여 예전과 달리 선우는 학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눈이 트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새벽 달기 울면 붓을 씻고 어제 적은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어제의 문장이 들뜨면 오늘은 깎아 낮추고 어제 덜 말했으면 오늘은 뼈대를 세웠습니다. 예전에는 나무만 보았습니다. 이제는 숲을 보았습니다. 서년의 한 구절이 오늘의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까닭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마음에 닿자 글이 수월해졌습니다. 문장이 길어지지 않았으나 뜻이 넓어졌고 말이 화려하지 않으나 기운이 곧아졌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열렸습니다. 선우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한양에 올라 과거 시험에 임하였습니다. 시험장이 소란스러워도 선우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문을 받자 먼저 의론을 세웠습니다. 옳고 그름의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 사실을 붙였습니다. 고금의 예를 한두 줄로 들었으되 과장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견해를 덧붙였으되 거칠지 않았습니다. 처음 문장은 가볍지 않게 열고 끝 문장은 번잡하지 않게 닫았습니다. 붓끝이 마를 때까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예전의 낙방은 운이 아니라 허술함이었습니다. 글의 껍데기만 쫓았으니 떨어졌고 이제 뜻에 뼈대를 세웠으니 비로소 글이 섰습니다. 방이 열리자 선우의 이름이 급제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마침내 합격한 것이지요. 선우는 깊이 절했습니다. 기쁨은 있었으나 들뜨지 않았습니다. 지난 고비가 새삼스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세월이 한 겹 흘렀습니다. 선우는 아리따운 여인과 인연을 맺어 혼례를 올렸습니다. 기묘한 인연이 이어져 그 여인의 9벌 되는 여동생이 진우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두 집안이 사돈으로 엮이니 아침 저녁 오가며 웃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노을이 기와에 번지고 바람이 대숲을 지나가던 저녁. 네 사람은 한 상에 둘러앉아 소박한 술을 기울였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고 마음은 두터웠습니다. 그리하여 선우는 지난날의 상처로 눈을 틔웠고 글로써 뜻을 세워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진우는 집안을 바로 세우고 두 집안은 인연으로 이어져 화목을 지켰습니다. 오래도록 서로 의지하며 즐겁고 편안히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에 공자의 제자 증자가 5일 삼성오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3번 나 자신을 반성한다는 뜻이지요. 이 구절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학문을 깊게 하고 인격을 바로 세운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선우처럼 지난날의 잘못을 깨우치고 마침내 올바른 길로 나아간 자에게 딱 어울리지요. 우리 모두 잘못을 잊고 넘어가지 말고 이를 교훈 삼아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